한국 버스를 타봤다고? 와, 그거 완전 레이싱 게임 아니야? 레딧에서 우연히 본 한 외국인의 댓글이었다. 그 밑에는 각양각색의 반응이 달려 있었다. 서울버스는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어. 엄청 빠르고 정교해. 나는 한국 버스를 탔다가 거의 날아갈 뻔했어. 기사님들이 진짜 프로더라. 근데 시스템 자체는 너무 편리해. 환승도 쉽고 요금도 싸고. 한국 버스를 처음 탈 땐 조심해라. 안 그러면 중심 못 잡고 굴러간다. 나는 이 댓글들을 읽으며 피식 웃었다. 왜냐하면 나 역시 처음 한국에서 버스를 탔을 때 이 댓글들과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대중교통이라고 해봤자 대부분 자동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버스를 탈 일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서 나는 처음으로 버스를 자주 타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처음에는 별 걱정이 없었다. 버스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한국 버스를 처음 타는 순간 나는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됐다. 그날은 서울 강남에서 홍대로 가는 날이었다. 구글 맵을 검색해보니 버스를 타는 게 가장 빠르다고 나왔다. 나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초록색 버스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는 버스를 예상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버스는 마치 레이싱 카처럼 정류장 앞에서 급정거했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방금 뭐였지? 내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 버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은 능숙하게 타고 카드 찍고 자리에 앉았다. 나는 뒤에서 따라 올라타며 팀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댔다. 오, 괜찮네. 생각보다 간단한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다. 왜냐하면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나는 앞으로 튕겨나갔다. 나는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다행히 옆에 있던 손잡이를 잡아 겨우 버텼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흔들림 하나 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잡는 거지? 그렇게 나는 한국 버스에서의 첫 번째 생존 훈련을 겪었다. 몇 정거장을 지나면서 나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정지 신호에서의 브레이킹, 차선 변경의 정확성, 놀라운 정시성. 버스 기사님들은 도로 위에서 완벽한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차선을 바꿀 때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고속도로에서나 볼 법한 칼 같은 차선 변경이 몇 초 만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데도 단 한 번의 접촉 사고도 없었다. 미국에서 이렇게 운전했다가는 난리 날 텐데 한국의 버스 기사님들은 마치 레이싱 선수 같은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버스에서 내린 후 핸드폰을 확인했다. 방금 내가 이동한 거리는 약 10km 정도. 띠링 1250원 결제 완료. 나는 눈을 의심했다. 뭐? 겨우 1250원? 미국에서 이 정도 거리를 이동하려면 적어도 3에서 5달러는 줘야 한다. 게다가 환승이라도 하면 추가 요금이 붙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환승 시스템 덕분에 추가 요금이 0원. 나는 그제야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이 그저 빠르고 정교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며칠 뒤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다. 어느 날 버스에 탔을 때였다. 한 할머니께서 올라타자마자 앉아있던 젊은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향해 손짓했다. 여기 앉으세요. 나는 순간 놀랐다. 미국에서도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은 처음이었다. 그제야 나는 한국이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배려 문화까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는 걸 실감했다. 처음에는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처럼 느껴졌던 한국 버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배려심까지 반영된 시스템인지 깨닫게 됐다. 정확한 운행 스케줄, 저렴한 요금과 환승 할인, 운전 실력과 정교한 시스템, 배려 문화까지 반영된 교통수단. 이 모든 걸 경험한 나는 이제 미국에 돌아가면 한국 버스가 너무 그리울 것 같다. 한국에서 버스를 탄 지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출발할 때 손잡이 꽉 잡는 법도 배웠고 환승 시스템도 익혔고 정류장에서 빠르게 내리는 법도 알겠어. 그런데 나는 너무 쉽게 자신감을 가져버렸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다. 그날은 종로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구글맵을 확인하며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버스가 도착하자 자연스럽게 올라타고 팀원이 카드를 찍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부웅.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거리를 감상하고 있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날씨도 완벽했다.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앉아있던 나머지 정류장을 놓쳐버렸다. 띵동 다음 정류장은 안국역입니다. 나는 순간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헉, 내 정류장은 2 정거장 전에 있었잖아. 나는 당황해서 얼른 도착벨을 눌렀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나는 허겁지겁 뛰어나왔다. 그제야 깨달았다. 한국 버스는 너무 빠르고 정교해서 한순간만 방심해도 목적지를 놓쳐버릴 수 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다시 반대 방향 버스를 타러 갔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며칠 후 나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그날은 평소처럼 버스를 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버스 단말기 화면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경고음이 울렸다. 잔액 부족. 나는 당황해서 팀원이 카드를 다시 찍어봤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버스 기사님이 뒤를 힐끗 보시더니 말했다. 잔액 부족이에요. 현금 있어요? 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지갑을 뒤적였다. 하지만 한국 돈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카드만 있었다. 이거 어떡하지? 당황한 나를 보고 갑자기 뒤에 서 있던 한 한국인 승객이 말했다. 제가 대신 찍어 드릴게요. 그는 자신의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었다. 결제 완료. 나는 깜짝 놀라며 얼른 고개를 돌렸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여행 왔죠? 다음엔 팀원이 충전 미리 해두세요. 나는 감동했다.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선뜻 도와줄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타인을 돕는 문화가 있었다. 그날 나는 버스에서 내리면서 다짐했다. 언젠가 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나는 반대 방향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문제에 직면했다. 띵동 다음 정류장은 삼청동 입구입니다. 나는 이 정류장의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이거 왜 처음 보는 곳이지?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잘못된 버스를 탄 것이다. 헐, 어떡하지?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나는 급히 구글맵을 켜고 검색했다. 다행히 몇 정거장 뒤에서 환승하면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버스 번호를 2번, 3번 확인하고 타자. 한국 버스를 처음 타는 외국인은 아마도 나처럼 크고 작은 위기를 겪을 것이다. 정류장 놓치기, 잘못된 버스 타기, 잔액 부족으로 당황하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빠르고 정교한 시스템, 저렴하고 합리적인 요금, 친절한 한국 사람들. 처음에는 놀이기구처럼 아찔했던 한국 버스. 하지만 이제는 이보다 더 편리한 대중교통은 없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에 돌아가면 나는 한국 버스가 너무 그리울 것이다. 나는 이제 한국 버스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빠른 속도, 정교한 운전, 합리적인 요금, 심지어 친절한 승객들까지. 한국 버스? 이젠 나도 완벽하게 적응했지. 그런데 그날 나는 한국 버스에 대해 큰 오해를 하게 되는 사건을 겪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다. 나는 우산을 쓰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버스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와 손을 들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지. 며칠 뒤 나는 한국인 친구와 함께 버스를 탔다. 나는 자연스럽게 창가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 내릴 준비해야지.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 정류장 도착 안 했는데. 그러자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한국 버스는 정류장마다 자동으로 서는 게 아니야.
도착 벨을 눌러야 멈춰. 뭐? 진짜? 순간 며칠 전 비 오는 날 버스가 그냥 지나쳤던 사건이 떠올랐다. 그때 내가 손을 흔들었지만 정작 도착 벨을 누르지 않았던 것이다. 아, 기사님이 일부러 나를 무시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순간 부끄러워졌다. 버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만큼 승객들도 규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런데 버스가 그냥 지나쳐 버렸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뭐야? 기사님이 나를 못 본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는 속으로 화가 나기 시작했다. 한국 버스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다면서. 그런데 기사님이 승객을 무시하는 거야. 나는 불쾌한 기분으로 다음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다. 하지만 며칠 뒤 이 상황이 완전히 내 오해였다는 걸 깨닫게 됐다. 나는 여전히 버스 기사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 그날 기사님께 괜한 오해를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나는 퇴근 시간에 강남에서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버스에 올라타셨다. 그 순간 기사님이 마이크를 켜고 안내 방송을 했다. 어르신 올라오셨습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출발을 천천히 했다. 할머니께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이다. 나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그냥 출발하는데, 그리고 몇 정거장 뒤 그 할머니가 내리실 때였다. 버스 기사님은 또다시 마이크를 켜고 말했다. 어르신 내리십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한국 버스 기사님들은 단순한 운전사가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까지 신경 쓰는 대중교통의 수호자들이라는 걸. 나는 처음에 한국 버스를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버스 기사님들은 단순한 운전사가 아니다. 정류장 시스템을 이해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 버스는 배려가 기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버스를 탈 때마다 기사님께 안녕하세요 또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내게 더 큰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한국 버스의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나는 한국 버스에서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이제 한국 버스에 완벽히 적응했다고 생각했다. 빠른 속도도 익숙해졌고 도착 벨을 누르는 법도 알았고 심지어 기사님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습관도 생겼다. 그런데 나는 아직 한국 버스의 가장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일을 겪었다. 그날 나는 친구와 홍대에서 저녁을 먹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자연스럽게 카드를 찍고 내렸다. 그런데 몇 분 후 나는 머리끝까지 얼어붙었다. 헉, 내 지갑. 나는 황급히 가방을 뒤졌지만 지갑이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버스 안에서 떨어뜨린 것 같았다. 나는 순간 패닉에 빠졌다. 어떡하지?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을까? 미국이었다면 솔직히 말해 100%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지갑이 돌아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버스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방금 273번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고객센터 직원은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버스였나요? 대략 몇 시쯤 타셨죠? 나는 급히 정보를 설명했고 직원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기사님께 연락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그리고 들려온 한마디. 승객님, 다행히 지갑이 버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정말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기사님께서 종점에 도착하시면 보관소에 맡겨 주실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 터미널로 가시면 찾을 수 있어요. 나는 감격했다. 이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터미널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내 지갑을 건네주었다. 확인해 보세요. 안의 내용물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나는 손이 떨리는 마음으로 지갑을 열어보았다. 신용카드,
현금, 신분증, 그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였다. 나는 한국의 버스 시스템이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날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나는 처음엔 한국 버스를 그저 빠르고 저렴한 교통수단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다. 완벽한 시스템, 정확한 운행 시간, 환승 할인, 정교한 운전 실력, 배려 문화 자리 양보, 노약자 보호, 승객을 배려하는 기사님들, 신뢰할 수 있는 사회 분실물조차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정직함.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한국의 버스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미국에서는 절대 한국처럼 빠르고 안전하고 친절한 버스를 타지 못할 거라는 것. 그리고 나는 분명히 한국의 버스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